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앞서 이항영 위원님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소개해드릴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뭐 너무나 다 아는 기업이고 아마 네.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많이 쓰시는 바로 그 기업인데 바로 구글, 지금 회사 이름은 지주회사 알파벳이니까 그 회사를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작년 9월 26일 저희가 무따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초반에 소개해졌는데요. 당시 주가가 1245달러였고요. 금년 2월 달에 가정 올라갔을 때는 1530달러, 무려 22.9%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12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는 21%, 즉 시장만큼 같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검색 엔진을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고 그렇지만 영어로 쓰는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최고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구글이 우리가 되겠죠. IT 공룡이라고도 말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대표적인 페이스북, 뭐 아마존 같이 공룡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 되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쓴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쓴 것은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것이 크게 됐겠고요. 실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더블클릭이라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결국 광고 회사인데요. 이거를 2007년에 인수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있죠.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40%를 혼자가 버는. 그러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40%를 혼자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위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구글을 포함해서 2015년 설립된 소위 수많은 기업들의 집단의 모회사 이름이 바로 알파벳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파벳이 갖고 있는 뭐 구글 안에는 또 유튜브가 있잖아요. 또 네. 유튜브도 잘하시니까. 네네. 어쨌든 그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 또 홈 기기까지도 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글의 스마트 기기를 쓰는 분들이 이제 구글홈 요즘 쓰는 거 외에는 별로 많이 안 쓰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다 삼성이나 이런 것들, LG가 거의 다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구글이 이제 하드웨어 쪽도 물론 전체 비중은 크진 않지만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구글의 이제 픽셀북이라고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구글 크롬북이었는데 이제 PC보다 훨씬 더 쉽게 그죠? OS 자체를 이제 크롬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네. 픽셀북이고 특히 이런 것들이 요즘 미국에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학교를 안 가니까 손 들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패드나 이런 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저 학생 때도 저거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크롬북, 지금 침대 옆에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있겠고요. 픽셀 시리즈 이제 스마트폰이 있죠. 예전에 이제 넥서스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는 오리지널 이름으로 픽셀 프로에서 구글 오리지널 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나 한 60, 70% 갖고 있고 LG 조금, 애플이 좀 갖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지금 소위 비싼 프리미엄 폰에서는 아이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갤럭시 그러니까 하이브랜드 레벨이 있고요. 이 픽셀 시리즈가 상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플에 너무 독점적인 걸 시하는 분들은 다 이걸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픽셀 시리즈.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희 딸은 이것만 또 쓰거든요. 저희 아들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구글 홈이죠. 소위 이제 스피커로 해갖고 AI 스피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헤이 카카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헤이 구글 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글 하니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들 나눠주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집에 2개가 있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 없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제 연동이 많이 되니까 우버 불러주죠, 여기서? 우버도 맞아요. 불러주고, 버스 언제 오는지 불러주고, 이런 거 다 불러주는데, 우리나라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럼 많이 커지겠죠. 한국말도 완벽하게 알아듣거든요, 이것들.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직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영어 이건 다 알아들으니까, 알렉사가 영어 아직 한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매우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엄청 많죠, 지금. 네. 그렇다면 매출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진짜 그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에 대한 걱정이고 구글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40% 시장을 갖고 왔는데 얘네 돈 못 벌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전 그런 얘기 하는 보면 당신들 지갑이나 걱정하거든요. 지금 그런 건데 4분기 매출에도요 17%가 늘어났고요, 이익이 20% 늘어났고요. 전 세계 다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16%,
아시아 태평양 24%, 유럽 중동 아프리카 15% 나왔고요. 물론 4분기 얘기고 지난 얘기지만 광고 매출 17%, 기타 매출 17%는 정도로요.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웬만한 게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구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구글의 CEO가 알파벳을 겸직하기로 하면서 향후 3년간 이 수입이 최대 2억 4,6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783억 원 정도를 3년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또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탄탄하니까 CEO한테도 돈을 많이 주면서 기업을 잘 운영해라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가 어찌됐건 우리 시청자분들 이야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쓰시는 갤럭시 폰이 여기가 구글 기반이라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도 이건 삼성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가 핵심이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유튜브 얘기만 집중해 보시면 뭐가 궁금할 때 어디서 찾느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책이건 뭐 사전이건 선생님 부모님 말씀이 하느님 같았으면 25년 전부터는 이제 네이버에 다 물어봤거든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디서 물어보냐 그러면 다 유튜브에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면 밥 먹다가도 아빠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우리에서는 그냥 말씀하는 분들 보통 유튜브가 이제 유선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뭐 갓튜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고요. 제가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면 뭐 메스터 뭐 유 이런 것을 이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것 때문에 진짜 할 일 없다? 별로 바빠지지 않은 사람이 친정 엄마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친정 엄마가 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다 검색을 해서 보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나 누구한테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 김치를 어떻게 담궈, 무슨 뭐 찌개를 다 유선생한테 물으니까 할 일 없대. 저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딸을 뭐 물어보지도 않지만 다 알아서 하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만큼 확대된 것이, 확산된 것이 유선생의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대한민국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향후에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10% 정도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유튜버가 아예 직업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유튜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유튜브 보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넷플릭스 보는 시간 훨씬 늘어났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디즈니 플러스 시간도 훨씬 늘어났는데 문제는 돈은 어디서 보냐면 그래서 광고에서 보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광고 볼 때 보면 제일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던 것이 무슨 여행을 간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 공연을 어디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드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런 광고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네이버에서 지금도 딱 보니까요. 지금 저희도 방송에 보고 있으니까 마스크 광고가 지금 최상단에 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네이버 화면에서요. 그게 있을 수가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비싸게 파는 광고가 있었을 텐데 지금 광고 매출이 다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광고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고 시장이 전 세계가 어디나 다 지금 쉽지 않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은 75%가 늘어났고 동영상 스트리밍이 다 난리 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광고 쪽에서는 별로 재미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오는 광고는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역으로 드는데. 네, 좀 늘어나는데 광고 낼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낼 사람이 자체. 경제 활동 안 하는데 광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딱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TS가 이번에 해외 투어를 다 취소했잖아요. BTS 광고를 어디다 냈겠습니까? 공연을. 유튜브나 이런 데 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내면 딴 사람이 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내는 사람이 네이버에 1등이라니까 최상단에 뜨는.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선착순 1000명 뭐 한 장당.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제 눈으로 지금. 그건 광고 단가가 예전이랑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증권의 자료를 제가 인용해드리면 2020년에요. 구글과 페이스북 전 세계 매출의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440억 달러가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매출이 1275달러에서 훨씬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에는 정상화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올해 자체가
그 전망 자체가 물론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하셨던 IT 공룡들 있죠. 네. 이런 것들, 빵이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중에 고점 대비 지금 하락률만 보여드리면 구글이 말씀드렸다시피 21%가 떨어졌고요. 페이스북은 더 마찬가지로 광고, 전적으로 광고 아닙니까? 네. 페이스북이요. 23%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요. 애플은 17.4%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OS니까요. 13.2% 떨어졌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6.5%, 5.6%. 그러니까 덜 떨어진 것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벳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좀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해 주시죠. 긍정적인 게 많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월가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강력 매수입니다. 매수가 37명, 보유가 1명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1,554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18.7%고요. 투자 등급 최근에 의견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도 여전히 높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표 주가의 어떤 내려가는 것들 그 주가 내려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 광고 시장이 죽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벳 소개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